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주말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았고, 시간도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말에 비트코인을 좀 하면서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했어요. 한 달 전쯤에 5만 원 넣어놓은 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게. 5만 원 넣어놓은 게 잠깐 이제 딴소리를 하면 지금 뭐 한 15만 원까지 됐다가 뭐 다시 5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한 8만 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이게 60%가 넘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이 수익률이 뭐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보면은 저 친구나 뭐 지인들이나 회사 직원들이나 거의 하고 있어요. 한 50% 이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딱 제가 하게 된 시점은 이게 한 6억 정도를 넣으신 분이 있어요. 이제 보통 이런 말 들으면 뻥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직접 지인 통해서 제가 계좌 확인한 거라서 6억을 넣어서 이게 뭐 다 빠졌대요. 1억 이하로 돼서 한강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말까지 듣고 한 2년 됐답니다. 2년. 그래서 6억을 몰빵했고 뭐 인생에서 이게 아니면 뭐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이걸 6억 연끌까지 해서 6억을 넣어서 현재 얼마가 됐냐면 40억이 됐답니다. 40억. 40억 계좌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이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많이는 못 넣겠고 5만 원 넣었던 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갖고 놀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좋은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또 대부분의 또 투자자들은 거꾸로 가거나 아니면 좀 쉽지 않은 상황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40억도 또 순간적으로 또 확 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어, 비트코인을 하느냐 아니면은 실체가 있고 좀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또 공부한 흔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주식을 하느냐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선택하셨고 자 그래서 오늘 4월 셋째 주에 증시를 좀 미리 보면서 다음 주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는 뭐 나름 선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투자 패턴에 맞게 그리고 사이클을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서비스 업종이 좀 올라와 줬고 그 다음에 화학주까지 화학주 다음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업종으로 수급이 몰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4월 셋째 주 증시를 보기 전에 SK이노베이션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또 본론으로 진입합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6시 뭐 한 반쯤에 눈 떴는데 그때 딱 속보가 오더라고요. 제 커뮤니티 하는 이제 그 글이 올라와서 내용을 봤습니다. 뭐 분쟁하기로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제 뭐 커뮤니티 요새 VIP 멤버십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쓸까 하다가 뭐 일요일 아침부터 이 내용 굳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막상 합의를 했더니 또 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좀 지켜보자 하면서 오늘 조금 살펴본 결과를 좀 요약을 일단 해보면 일단 이슈는 LG화학의 배터리 관련된 그 정보를 SK이노베이션이 몰래 빼갔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무역 분쟁위원회 소송을 걸었고 결국에는 SK이노베이션이 패한 상황이었고 SK이노베이션이 항소를 했고 그 항소한 일로부터 2달 이내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항소를 뭐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항소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이었습니다. 즉 내일이죠. 근데 오늘은 11일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봤겠죠. 분위기를 봤더니 뭐 쉽지 않다. 혹은 뭐 합의하는 게 낫겠다라고 LG화학이 판단을 했을 테고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서로 양발 한 발씩 물러서면서 결국에는 현금과 로열티 포함해서 각 1조, 즉 2조에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아침부터 오늘 이슈였습니다. 배터리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했다라는 이제 국민일보의 링크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이러려고 그렇게 2달 동안 괴롭혔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만 원 주가가 20만 원까지 내려가면서 뭐 20만 원에 사신 분은 다행이겠지만 30만 원에 사신 분 그리고 우리 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 매도 의견을 드렸었을 때가 한 5%에서 한 7% 수익 났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잘 팔고 다시 사신 분, 처음부터 사신 분, 뭐 24만 원에 사신 분, 26만 원 반등할 때 사신 분, 뭐
엄청 많으시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물려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제가 생각하는 거 말씀드리면 내일 장을 보기 전에 일단은 호재로 봅니다. 무조건 호재죠. 무조건 호재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국내외 모든 쟁송을 취하하고 향후 10년 동안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주된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위기를 모면했어요.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장을 짓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막 이제 산업을 확장시키던 시기였는데 결국에는 이 사업을 철수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고 그다음에 그동안 힘든 시기에서 이제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하겠다 하면서 SK에게 등을 돌렸던 그런 이슈까지 있었는데 이 상황 추가적으로 바로 내일부터 막 급등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슈들 그동안 꼬여있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이렇게 이슈가 나왔다고 바로 급등하고 바로 급락하는 그런 일들은 대형주로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실적과 향후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서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큰 틀은 잊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5대장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 업체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 체인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그 배터리 파우치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변형 가능성이 좀 작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유연함이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나머지 두 개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보면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파우치가 모양이 한정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가장 낮은 상태에 있고 성장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SK이노베이션이라고 이 네모난 파우치만 예를 든 겁니다. 이런 파우치만 만들 가능성은 크지 않고 또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주가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물린 분들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내용을 되새기시면서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하루의 이슈는 SK이노베이션이 좀 컸던 것 같고 다음 주 사이클 시장을 보면 이제 이번 한 주는 외국인들이 이끄는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우리가 보는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었고 하나씩 올라오는 재미를 느꼈다면 다음 주에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이 7일 만에 순매도를 했고 3150선에서 등락을 나타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대형주, 화학주, 서비스업까지 이렇게 한번 사이클을 돌면서 그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는 거죠. 다시 대형주로 가느냐 아니면 기타 소외 업종으로 방향성이 좀 나뉘어지느냐의 차이인데 조금 힌트를 줬습니다. 근데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막상 또 고민입니다. 일단 지난 목금 해서 미국의 연준 의장이 통화 완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전혀 시장에는 이제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했던 말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돈을 풀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인플레이션 신경 쓰지 않고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수준은 1.7, 1.8, 많으면 1.9인데 2%될 때까지 신경을 쓰지 않을 거고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2%가 되더라도 숨겨둔 카드가 있다라고 지금 뭐 계속해서 시장에 엄포를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도 별로 급등하지 않고 일단 급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이 다시 이 대형주 사이클로 돌아가기보다는 코스닥 게임주를 매집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를 매집하거나 소외업종에 조금 매집을 하면서 힌트를 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음식료품, 내수업종, 죄송합니다. 내수업종. 그 약품, 일부 게임주 올랐고요. 대형주는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일단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두 사이클이 선순환하는 구조로 일단은 시장 자체의 흐름은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화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지수고요. 지금 뭐 약자는 알고 있지만 혹시나 실수할까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인덱스고 뭐 프라이스고 컨슈머인가? 모르겠습니다. 채권금리 이슈 가능성.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채권금리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지만
시장에서는 좀 버틸 만한 면역력이 좀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 정리는 이렇게 큰 틀로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4월 셋째 주의 큰 흐름을 보면 이제 수출 장벽이 무장 해제됐다라는 내용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어렵게 써놨지만 결국에는 이제 G20 글로벌 20개 국가 글로벌 공조 가능성에 집중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무역 장벽을 좀 낮추고 우리 한번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차가 많이 올라왔고요. 많이 올라와봤자 우리 사실 뭐 보던 수준에서 다시 회복하는 국면이긴 한데 그래서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좀 가능성이 있는 이노션을 좀 보자 해서 이노션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6만 1,000원, 뭐 6만 2,000원 올라갈 것 같이 하면서 다시 6만 1,000원. 아직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 이노션으로 수익 내본 적이 없으셔서 좀 별로 좋은 기억은 없으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좀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성과가 좋진 않지만 어쨌든 한 번 또 이렇게 히어로가 한 번씩 탄생해줘야 또 같이 선순환하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침 또 뭐 국제 수익률은 하락한다라는 제가 오늘 본 자료에 있었고요. 그리고 대형주 서비스업 사이클 이후에 자동차, 철강 금속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 좀 하락하고 주춤하고 있다곤 하지만 다른 업종들로서는 수익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종목이 많지만 뭐 일단 뒤에 나올 건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제외하고는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이 바로 이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많이 올랐어요. 현대 뭐 미포조선 이런 경기 민감주라고 표현합니다. 느낌 딱 오시죠?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은 올라가고, 경기가 나쁘면은 떨어지는, 경기가 누가 봐도 회복 국면이 딱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능성 있는, 주식이 5대5긴 하지만 떨어지고 오르고, 근데 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배경 산업에 대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나쁘지 않은데, 이런 배경들을 보면, 했던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 그리고 혈강금속 쪽은 계속해서 흐름이 좀 유지될 것 같은, 그래서 현대제철 포스코를 못 사셨던 분들은 현대건설 기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HDC 산업개발이나 한샘, 리바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샘은 엄청 올라왔어요. 엄청. 근데 빠지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랑하거나 막 이렇게 분위기를 못 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 때문에 손실 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 많으시겠지만 좀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밥 먹고 주식만 한 사람이라서 또 이렇게 좀 자신감은 있어요. 근데 막 얼굴을 보고 이렇게 신뢰가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좀 하락한 종목이 한두 개씩 나오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한 가지 또 재미있는 테마를 설명드리자면 4월 22일 드디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기후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조그맣게 써놨어요. 이게 제가 사실 고민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거의 VIP 멤버십 위주로만 방송을 하고 커뮤니티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워요. 악플 달리고 뭐 제가 굳이 돈 이거 얼마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악플 신경 쓰려니까 너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잘 봤습니다 하는 것도 놀리는 것 같고 일일이 답변 다르는 것도 좀 웃기고 그래서 종목 드리는 거는 웬만하면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VIP 멤버십 위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무튼 좀 내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VIP 멤버십 여러분들 어쨌든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하여튼 최대한 많이 수익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1억에 한 5%만 돼도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되다 보니까 되게 쉽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벌으면 내 돈이 아니고 잃으면 내 탓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많은 유대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솔직히 오프라인보다 더 신경 쓰일 때도 많습니다. 아무튼 종목을 많이 늘리지 않고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리가 잘 된다면 4월 중순 이후로 정리가 잘 된다면
5월 이후로는 다시 또 새롭게 베프 멤버십 종목으로 좀 제가 관리할 수 있는 포트로 꾸며 드리려고 합니다. 좀 하나씩 올라와서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배경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S&P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 역시 좋은 흐름, 그 다음에 유럽 역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아시아 증시가 조금 주춤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의 차이지, 펀더멘탈의 차이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좋은 흐름에서 반등하고, 좋은 흐름에서 반등할 수 있는 이제 121선 있죠, 파란색? 파란색이, 예. 좋은 흐름에서 반등할 타이밍을 잘 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3150에서 지금 약간의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시장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다시 대형주 사이클로 시장을 상승시키기보다는 지수는 횡보하는 가운데 이제 잘 고른 업종들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해요. 근데 앞서 보셨던 그 주요 업종들 위주로 좀 시장을 가져간다면 좀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 조금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삼성전자도 8만원 초반에 잡으신 분들 조금 일부 수익 났었을 텐데 일단 팔지 마시고 삼성전자는 가져가는 걸로 하시고,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제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5대1로 하면서 목요일 날 재개인가요? 수요일 날 재개인가요? 일단 뭐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액면 분할 이후에는 제가 이 카카오는 사실 금요일 오후에 다 팔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경험 또 무시 못 하잖아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네이버 마찬가지고 대형주가 액면 분할했을 때는 일단 하락하고 같이 못 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은 같이 못 갑니다. 전 방송에 말씀드렸나? 같이 못 가고 한참 힘들게 공포에 사라는 말이 있는 게, 이게 개인들이 힘들어 할 때쯤 이제 팔고 나올 때 그때 사니까. 그래서 카카오 일단 경험적으로 봐서는 액면 분할하고 개인들이 좀 접근하기 용이해질 때쯤은 또 일단 타익 실현이 나올 테고, 그 이후에 카카오랑 네이버는 워낙 좋은 회사다 보니까 일단 타익 실현을 한 상태인데, 목요일이나 수요일 좀 보면 또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보는 게 재밌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고, 제가 판단은 못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카카오 네이버 맨날 사라고 했지만 이게 또 안 될 때는 계속 어긋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투자 판단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고, 현대차, 기아차 뭐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기아로 사명이 바뀌었죠. 참. SDI, 셀트리온도 딱 단타용이었어요, 역시. 그다음에 모비스 계속 좋은 흐름 보이다가 차익 실현 나왔고요. 포스코 LG전자, 여기서 이제 이노션이 밑에. 일단 흐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이 매수하면서 외국인이 7일 만에 매도세에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매도세에 돌아선 내용을 좀 보면 큰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운송장비, 이건 아닙니다. 이건 참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여드리면, 일단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서비스 업종, 화학주까지 삼총사가 증시를 받쳐주면서 좋은 사이클을 보였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음 주에 좀 눈에 띄는 게 역시나 금융업이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수창고가 하락세가 나왔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좀 밀려있던, 좀 빠져있던 종목들이 다음 주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약품은 개인들은 많이 안 하지만 섬유의복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또 흐름을 지켜보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보면 좋은 또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서비스 업종까지 마무리하는 국면이에요. 카카오, 우리금융지주, SK하이닉스 뭐 올랐지만 NC소프트 우리 먹고 잘 팔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한 3%에서 한 4, 5% 되실 것 같아요. NC소프트는 제가 취미생활로 리니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참 4대가 잘 맞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참 고점에서 잘 팔고 저점에서 잘 사고 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매도 의견을 80만 원에 사고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저 TVNC, 노아 NC 난리거든요. NC가 좀 운영을 조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던데,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재밌으니까. 그리고 이벤트를 했어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이벤트를 이번에 또 하면서 아마 또 새로운
매출이 또 생길 것 같다 했는데 역시나 노 NC 이슈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한 타임 팔고 나오자 해서 단타로 좀 먹었던 부분들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었고, 삼성증권에서는 또 GS건설을 새롭게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고 다음 주에 좀 흐름을 지켜보려고 해요. 새로 들어간 종목 LG전자와 그다음에 GS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새로운 종목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들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무거나 삼성에서 추천했다고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판단해서 뭐 이런 제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드리는 거니까 뭐 너는 삼성만 보냐가 아니라 이제 또 제가 판단해서 또 걸러 드리는 거죠. 기관의 장비주를 좀 많이 담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진짜 제도권 방송의 최대 히어로 실리콘웍스는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 방송하면서 IT의 두 가지 종목, 삼성전자와 이제 실리콘웍스인데, 실리콘웍스 뭐 저는 팔고 나왔지만 들고 계신 분이 감사하다고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금액이 엄청 커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제가 방송 초에 2021년 초, 2020년 말에는 워낙 이 실리콘웍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묻어두고 안 보셨던 거죠. 근데 뭐 우리는 부침을 다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팔 수밖에 없었고, 또 저는 직업 특성상 이거를 회전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방송 보시는 분은 뭐 그런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롭게 힘을 얻은 또 원동력이 됐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시고, 종목들 이거는 뭐 계속 보여드리는 건데 다 올라왔는데 참 이 친구만 이제 올라오면 됩니다. 이 친구. 그다음에 앞서 보셨던 종목 대표적인 거 이제 에코바이오와 코엔텍인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솔루션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기후 종목을 제가 VIP 멤버십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려고 하다가, 이거는 투자 판단은 제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절대 책임져 드릴 수 없어요. 모든 금융투자 상품, 금융투자 혹은 뭐 예를 들면 코인도 마찬가지죠. 매수 버튼 누른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사시기 전에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꼭 판단하시고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을 때 이제 느낌 빡 올 때 그때 사시면 좋지 않나 생각해요. KC코트렐은 사실 이게 작년 2, 3월, 4월 한창 이제 기후 19년이구나. 이게 2019년, 20년인가? 헷갈리네요. 아무튼 기후 테마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이 안 나와서 늘 문제였어요. 근데 기후 테마주 중에 하나이고, 일단 22일 날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요런 KC 코트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실적이 안 나옵니다. 실적이 안 나올 거예요.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닝 예측하는 거는 좀 실적 좀 나오고 대표적으로 좀 산업이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 이상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보고서가 있어야 나오거든요. 없다라는 내용이고, 나는 저런 종목은 싫다. 나도 큰 금액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실적 성적표도 웬만한 F로 나오는 회사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미리 반응을 했어요. 조금 미리. 앞서 KC코트렐이나 에코프로 사업 그 분야는 똑같아요. 유해가스 저감 장치, 온실가스 저감 장치, 뭐 대기 환경, 뭐 이렇게 진집하는 이 나쁜 대기를 빨아들여서 좋은 대기로 바꿔주는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이 에코프로는 전기차까지 또 관련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실적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나오는 회사죠. 되게 느낌이 있죠. 되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5월달까지 좀 저도 찾다가 5월달에 VF 멤버십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종목인데 일단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용은 사실 뭐 복잡하게 볼 거 없이 바이든 대통령 테마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적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좋고, 두산별셀도 5만원 초반 48,000원 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게 좀 한 발 한 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도
저는 걱정 안 했었는데 오히려 뉴스에 나오고 합의했다는 소식에 더 걱정인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이제 이런 잔파도에 흔들릴 때는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표가 좋게 나오듯이 이렇게 또 잔파도에 흔들리고 열심히 막상 기업은 이거 실적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주가의 움직임. 열심히 영업해서 또 좋은 성과가 나올 때 그때 성적표를 좋게 받고 또 올라가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좀 흔들릴 때는 실적이 좋게 나오는 앞으로도 괜찮은 회사구나 하면서 좀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5월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뭐 잠시 흔들렸고 좀 빠지긴 했지만 또 좋은 소식이 기대되고 4월, 5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을 좀 더 건강하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보람찬 주식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